자,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고, 정지 상태에서는 외력의 반대 방향,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경우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필 너무 짧다. 크기는 어떻게 될까?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마찰력은 언제가 더 클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 마찰력의 크기는 거칠기가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게 작용한대. 다시 바닥면하고 이 거칠기가 어떻게 되면 커지면 굉장히 마찰력이 크게 나타난대요. 밀었을 때 마찰이 있는 경우가 힘드니 아니면 마찰이 없는 경우가 힘드니? 마찰이 있는 경우가 힘들죠.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거칠기에 비례하고, 다시 마찰력의 크기는 거칠기가 클수록 거친 정도가 클수록, 또 하나는 무게가 어떻게 될수록? 무거울수록. 응? 무게가 무거울수록. 거친 건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사포 위에서 실험을 할 거야. 다시 어디 위에서? 사포 위에서. 사포 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을 밀었을 때 누가 더 밀기 힘들어? 위에 게 더 힘들거든요.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밀기가 힘들어요. 뭐 할수록? 무게가 어떻게 될수록? 무거울수록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으로 표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뭘로 표현하는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마찰력은 거친 정도가 클수록을, 이거 너희들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 들어봤니? 알파, 베타, 감마가 그리스 로마 문자래. 다시 뭐래? 그리스 로마 문자래. 그리스 로마 문자에는 알파, 베타, 감마만 있는 게 아니라 U자 비슷한 뮤라는 값도 있어요. 다시 뭐라고 해요? 뮤라고 읽어요. 뮤라고 합니다. U자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더 그으면 뭐가 되는 거야? 뮤가 되는 거야. U자가 아니라 뮤가 되는 거예요. 뮤라고 하는데, 이 문자가 거칠기를 대표하는 문자래. 다시 뭘 대표하는 문자래? 거칠기를 대표하는 문자야. 얘 거칠기를 대표하는 문자야. 거칠기를 대표하는 문자고, 그 다음에 mg 이렇게 표현합니다. 뮤 뭐라고? mg 이렇게 표현합니다. 뮤 mg 이렇게 표현해요. 뮤 mg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찰력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정지 상태에서는요, 마찰력의 크기가 정지 상태의 물체에서는 상황을 외우셔야 돼요. 다시 뭘 외우셔야 돼요? 상황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식으로 안 풀어. 식으로 안 푸는데, 왜 안 푸냐면, 내가 거칠거칠한 면에 어떤 물체를 놔뒀어. 물체도 살짝 거칠거칠했어. 근데 내가 10N 밀었는데 정지 상태래. 그럼 마찰력도 몇 N 있었던 거야? 10N 있었던 거고, 20N 밀었을 때, 다시 몇 N 밀었을 때? 20N 밀었을 때 정지면 마찰력도 몇 N인 거야? 20N인 거야. 정지 상태의 수평면에서, 내가 밀어준 힘을 뭐라고 했었지? 아까 전 외력이라고 했었죠. 다시 뭐라고 했어요? 외력하고 크기가 어떻게 되니? 무조건 같게 돼 있어.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는 이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합력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합력이 0돼야 되잖아. 그치? 정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서는 외력하고 항상 크기가 같습니다. 외력의 크기와 뭐가 똑같아요? 마찰력이 항상 크기가 어떻게 돼요?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력의 크기하고 마찰력이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외력이 없을 때는요, 마찰력이 누가 더 커요?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외력이 없을 때는 얘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다시 외력이 있을 때는 정지 상태의 물체에 뭐가 있을 때? 외력이 있을 때는 외력의 크기하고 마찰력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하고 있을 때는, 다시 어떻게 하고 있을 때는?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경우에서는, 거친 정도하고, mg? mg라고 표현하면 너희들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중력이야? 몇 m이야? 9.8m이야. 알겠어요? 9.8mm랑 똑같은 거예요. 중력, 혹은 무게, 중력 크기, 혹은 무게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운동하는 물체의 경우에서는 빠르기, 외력하고 상관없고, 다시 한 번 움직이면 빠르기, 외력하고 상관없고, 거친 정도하고 무게의 영향만 받아. 알겠어요? 그래서 μmg의 영향을 받는다. μmg로 판단합니다. 다시 뭘로 판단해요? μmg로 판단합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μmg로 판단한다. 거친 정도가 안 바뀌고 무게가 안 바뀌면 마찰력의 크기는 속력하고 상관이 없다. 다시 뭐하고 상관이 없다고? 속력과 무관하다. 속력과 관계가 없어요. 속력이 빠르든 느리든 거친 정도하고 누구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무게에만 영향을 받는다.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상황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상황을 분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찰력의 크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함정이 하나 있는데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없어. 다시 뭐하고는 상관없어요?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무관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접촉면의 넓이와는 무관해요. 자,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다시 뭐하고 있는 상황이야? 움직이는 상황이야. 사포 위에서 실험을 했는데 벽돌을 하나 준비했어. 다시 뭘 준비했어요? 벽돌을 준비했어요. 벽돌을 눕혀놓고 실험을 한번 해봤고, 하나는 이렇게 세워서 실험을 해봤어. 접촉면의 넓이가, 아이고, 잘못 그렸네. 너무 두껍게 그렸어. 빵꾸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빵꾸 이렇게 돼 있어. 접촉면의 넓이가 넓은 경우, 접촉면의 넓이가 어떤 경우? 작은 경우. 접촉면의 넓이가 어떤 경우? 작은 경우, 접촉면의 넓이가 넓은 경우. 2배만큼 더 넓어. 다시 몇 배만큼 더 넓어? 2배만큼 더 넓어.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벽돌이래. 질량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아. 무게가 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를 밀었어. 쑥 밀고 얘도 쑥 밀었어. 마찰력 누가 더 커? 라고 물어보면 닿는 면적이 넓은 게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렇지 않다고. 마찰력의 크기는 어떻다고? 똑같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좀 그림 좀 예쁘게 그릴 거야. 너무 개떡같이 그려놨네. 다시 한번 넓게 좀 크게 그리자. 그래야지만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런 경우랑 또 하나는 얘를 어떻게 된 경우랑 세워서 실험한 거랑 또 하나는 벽돌을 2개를 겹쳐놓고 미는 경우랑 자, 다 밀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밀려서 움직이고 있어요. 응? 얘가 무게를 갖다가 x라고 하면 얘는 무게도 x고 얘는 몇 x만큼이야? 2x만큼이야.
그럼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가, 나, 다를 비교를 하세요. 물어봤어. 누가 더 마찰력이 크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게가 큰 경우가 제일 커요. 다. 그 다음에 가하고 나하고는 아니 큰데 왜 이렇게 뭘 써서 가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찰력의 크기 비교를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마찰력은 뭘 방해하는 힘이라고?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실험도 얘기를 하거든요. 사포를 깔아놓은 판때기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 다시 이 판이 하나 있었어. 뭘 깔아놨다고? 사포를 하나 만들어놨다고. 다시 뭘 만들어놨어요? 사포를 만들어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포를 만들어놨어. 또 하나는 맨질맨질한 그냥 나무판을 하나 준비를 했어. 여기다가 물체 하나를 올려놓고 여기도 물체 하나를 올려놨어. 단 여기는 뭘 발라놓은 녀석이라고? 사포를 놔뒀어.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들어 올릴 거야.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 올릴 거예요. 그럼 들어 올리면 쓱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어느 순간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출발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쵸? 얘는 각도가 들어 올린 각도가 조금일 때 쓱 내려가더래. 얘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각도가 굉장히 어떻게 됐을 때? 커졌을 때, 각도가 굉장히 어떻게 됐을 때? 커졌을 때 떨어지더래. 왜 그런 차이가 생겼어? 마찰력이 크기가 얘가 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마찰력 크기가 크기 때문인데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느낄 수 있죠. 마찰력이 크다는 거 느끼면 돼요. 마찰력의 크기는 사포가 큰 경우 사포가 있어서 마찰력이 큰 경우는 굉장히 오래 올려줘도 그때 떨어지는구나. 정지할 때의 마찰력은 얘가 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그 정지 마찰력은 얘가 더 크구나. 이것들을 설명하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도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가 혹시 문제 있으면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박스 한번 채워볼까요? 또 아까 프린트 줬던 거 박스 한번 채워봅시다. 자, 20번, 2번에 20번 마찰력의 정의를 쓰세요. 뭐라고 써야 돼?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 있죠? 거칠기랑 무게. 답지엔 수직 항력이라고 써놨나 내가? 무게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마찰력의 크기에 관계없는 거. 뭐라고 관계없다고?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마찰력이 무관하다. 마찰력의 방향은 정지 상태에서 어느 방향이야? 외력의 반대 방향.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운동의 반대 방향. 둘 다 괜찮아요. 운동의 반대 방향 혹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자, 다음 OX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모양이 변한 물체는 모두 탄성력을 갖는다. 이게 예외가 있는데 종이를 찢었어. 모양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죠? 탄성 한계를 벗어난 모양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다시 무슨 한계를 벗어난 모양이 변하는 한계? 탄성 한계를 넘어선 모양이 변한 물체는 탄성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X가 들어가요. 알겠어요? 함정이 좀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를 해주니까 잘 이유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탄성력의 방향은 원래 모양을 향한다. 항상 원래 모양을 향합니다. 탄성력이 다른 표현은 복원력이다. 이것도 맞아요. 탄성력이 다른 표현은 뭐라고도 해요? 복원력이라고도 합니다. 안 가르쳤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이 길이에 비례한다. 아니,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다시 무슨 길이에 비례해요?
늘어난 길이지 길이가 아닙니다. 늘어난 길이하고 길이를 구분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잠깐 얘기해 줄게. 자, 무슨 길이가 존재해? 원래 길이, 다시 원래 길이 10cm. 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추를 매달았더니만 추가 늘어나서 늘어난 길이 2cm 늘어났어. 늘어난 길이 몇 cm 늘어났어? 2cm 늘어났는데 근데 전체 길이는 몇이야? 12cm지. 그러면 용수철의 길이는 2cm야, 12cm야? 12cm지. 늘어난 길이가 2cm지, 용수철의 길이는 12cm예요. 용수철 길이는 12cm, 늘어난 길이는 2cm, 추 2개 매달았어. 그러면 길이는 몇 cm로 늘어나? 용수철 길이는 14cm로 늘어났지만 늘어난 길이는 몇 cm? 4cm. 자, 탄성력은 위에서 10N이었어. 다시 몇 N이었어? 10N이었고 얘는 몇 N이었어? 20N이었어. 추 2개 매달아서. 응? 그럼 용수철 탄성력이 2배가 되니까 늘어난 길이가 2배 됐지 전체 길이가 2배 되지는 않았죠. 함정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1번 별표 쳐놓고요. 24번에 1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 다 틀려. 우리 시험 볼 거죠? 볼 거예요, 아마. 기말고사 때. 볼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도 다. 1번 함정이고요. 함정 대부분 다 걸립니다. 4번도 함정 별표 쳐놓으시고 이것도 함정에 애들 대부분 다 걸리는 내용이에요. 용수철이 길이가 아니라 용수철이 무슨 길이라고? 늘어난 길이야. 자, 용수철 저울은 탄성력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네, 용수철 저울은 탄성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죠. 공중에 뜬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자, 나무도막에 용수철 저울을 연결하여 수평으로 당길 때 등속 직선 운동한다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마찰력과 같은 값을 나타낸다. 자,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한 건데 나무도방을 수평면에서 용수철에 매달고 쭉 당겼어. 응? 근데 얘가 무슨 운동하고 있더래? 등속 뭐 하고 있더래? 직선 운동하고 있더래. 실판에 나오나 이게? 안 나와서 이쪽에다가 지우고 다시 해볼게. 다시 수평면에 나무도막을 놔두고 그리고 용수철을 연결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더래? 쭉 당기고 있더래. 정지나 등속 직선 운동하면 합력이 몇이라고? 0. 제일 중요한 건 힘 단원이 제일 중요한 건 합력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당기는 힘을 가상으로 내가 만약에 몇 뉴턴이라고 해보면 10뉴턴이라고 하면 합력이 0이려면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이 작용해야 되니? 이거 마찰력이지. 그치? 용수철 저울의 눈금 몇 뉴턴 나타날 것 같니? 10뉴턴 나타나. 응?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몇 뉴턴 나타나요? 10뉴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고등학교 2학년들 표현하듯이 막 연습을 시켜야 돼서 너무 오래 걸려서 10뉴턴 나타나. 내가 당긴 힘만큼 측정이 돼요. 다시 내가 당긴 힘만큼 측정이 되는데 이 10뉴턴의 힘의 크기 용수철 저울은 무슨力이 측정되는 거야? 탄성력. 다시 무슨 력? 탄성력을 측정하는 거고 탄성력하고 마찰력 크기가 어떻게 측정이 돼? 같게 측정이 돼. 내가 당긴 힘도 같게 측정이 돼요. 이걸 화살표로 다 표현하려면 너무 힘든데 작용 반작용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나중에 혹시 니들이 테스트 잘 보고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좀 하도록 만들어 줄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볼게.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숙제를 굉장히 많이 줄 거고 알겠어요? 응? 힘단원의 문제풀이 숙제를 굉장히 많이 줄 거고 대단원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힘단원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실제 시험처럼. 알겠어요? 다음 주에는. 자, 어쨌든
우리 동그라미 6번을 하고 있죠? 아니, 동그라미 7번을 하고 있죠? 나무도막에 용수철 저울을 연결해 수평으로 당길 때 등속 직선 운동하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마찰력과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대요. 따라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물체를 하나 올려놨어. 여기도 물체를 올려놨는데 같은 물체야? 얘는 사포 위에 올려놨어. 다시 누구 위에 올려놨어? 사포 위에 올려놨어. 그런데 얘도 등속 직선 운동하고 얘도 무슨 운동한대? 등속 직선 운동한대.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당길 때 당긴 힘이 똑같지가 않아. 당긴 힘이 똑같지가 않아요. 용수철 저울로 연결해서 얘를 당겼다고 치자. 용수철 저울로 연결해서 당겼다고 치자. 당긴 힘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하려면. 마찰력이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사포가 있는 경우가 마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마찰력이 10N인데 얘 마찰력이 몇 N이라면 20N이라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얘는 몇 N 측정이 된다고? 10N 측정이 되고 얘는 몇 N 측정이 돼요? 20N 측정이 돼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상황에서 마찰력이랑 지금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힘이 똑같이 측정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거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작용-반작용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아예 고등 개념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고등 개념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학교 내용이 난 너무 싫은 게 이 상황을 원래 작용-반작용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너희들이 지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설명을 안 할게. 알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완벽한 이해를 하려면 고등 개념의 작용-반작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하진 않을게. 자, 상황 자체를 중학교 때 외우라고 합니다. 이 미친놈들. 어쨌든 나오는 표현이라서 이것도 중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라서 그냥 얘기를 한 거일 뿐인데 자세한 이해는 고등 개념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 8번. 마찰력은 바닥과 접촉할 때만 나타나니 아니면 접촉하지 않을 때도 나타나니? 찍어봐. 별표 쳐놔. 애들 많이 틀리는 표현이야. 접촉할 때만 나타납니다. 다시 마찰력은 뭐 할 때만 나타나? 접촉할 때만 나타나요. 알겠어요? 지금 여기 OX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 이거 시험 때 애들이 틀리고 안 틀리고 여기서 결정이 돼. 자,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에 윤활유를 뿌리는 것은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함이야? 적게 하기 위함이야? 적게 하기 위함이지. 야, 그리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야. 마찰이 없었으면 걸어 다니기가 힘듭니다. 마찰력이 없으면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너희들 자동차 바퀴 본 적 있어? 그럼 자동차 바퀴 보면 홈이 파여져 있어? 아니 맨질맨질해? 홈이 파여져 있지. 왜 홈 파여놓은 거야? 거칠기를 어떻게 하려고? 증가시키게 해주려고. 홈이 파여져서 거칠기를 증가시켜주는 거야.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도 나타나는데, 마찰력은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개념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야. 마찰력의 이용예, 타이어 바퀴가 울퉁불퉁한 이유가 마찰력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야? 크게 하기 위함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운동을 방해하는 거야, 운동을 일으키기도 해? 운동을 일으키기도 해. 예외적인 상황으로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마찰력을 크게 하기 위함이다.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아요. 이거는 어느 점 내림이라는 중학교 3학년 이상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마찰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눈 녹으면 마찰력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눈 녹았을 때 물방울들이 표면을 덮기 때문에 거칠거칠해 맨들맨들해져. 역시 똑같이 맨질맨질해지기 때문에 마찰력하고는 무관하게 본대요. 알겠어요?
별표 쳐놓고 애들이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리는 경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같은 질량이라고 할지라도 접촉면이가 넓으면 마찰력이 크다. 마찰력은 접촉면이 넓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액체와 기체를 같이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아니, 잠깐만, 이거 왜 붙어 있어?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25번입니다. 그거 원래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11번까지. 자, 24번에 OX 나와 있는 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 이거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어렵습니다. 선생님 생각으로는. 중학교 1학년들이 이걸 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봤고요. 부력까지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부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뭐? 부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부력. 나는 부력을 개인적으로 안 가르쳤으면 했거든, 책에서. 근데 매번 부력을 집어넣더라고. 자, 선생님이 뭐가 있다 그랬니? 부력 설명하기 전에. 접촉된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힘이 있다고? 미는 힘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었죠. 어?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 다시, 바닥이 누구를 미는 힘? 물체를 미는 힘. 그럼 얘는 물체가 누굴 미는 힘? 바닥을 미는 힘. 물체가 누굴 미는 힘? 바닥을 미는 힘. 접촉된 물체니까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 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담아놓고 종이배를 띄웠어. 응? 액체하고 배하고 접촉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그치? 그러면 배가 물을 미는 힘이 존재하고요. 물이 누구를 미는 힘이 존재해요? 배를 미는 힘이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다시, 배가 누구를 미는 힘? 물을 미는 힘이 존재하고요. 물이 누구를 미는 힘? 배를 미는 힘이 존재합니다. 비교가 돼요, 둘이? 응? 접촉돼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민다고요. 알겠어요? 물이 배를 미는 힘을 갖다가 액체 속에 잠겨 있을 때 액체나 뭐 기체와 같은 흐를 수 있는 물체가 액체 같은 녀석이 물체를 미는 힘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부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도 부력이듯이 얘도 또 뭐 다른 표현이 있나요? 있어요. 수직항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선생님, 밑에 있는 힘은요? 그냥 미는 힘이야. 알겠어요? 얘만 명칭이 있고요. 얘만 명칭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명칭을 따로 만든 게 얘하고 얘가 자주 나와서 얘만 따로 명칭을 만든 거야. 알겠니?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어, 사람들끼리. 다시, 접촉된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고? 밀어줘요. 밀어주는데,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데 요에만 명칭을 따로 만들었다고.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미는데 얘만 명칭을 따로 만든 게 부력입니다. 알겠어요? 액체가, 여기 액체는 물이죠. 그쵸? 물체를 미는 힘이야. 알겠어요? 부력은, 정의 자체가, 부력은 액체가 물체를 미는 힘. 그렇게 해서 밀었으니까 어떻게 만드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떠오르게 하는 힘. 다시 뭐 하게 하는 힘? 떠오르게 만들려는 힘입니다. 떠오르지 않아도 떠오르게 만들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떠오르게 하려는 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부력이에요. 부력. 부력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뭐해서? 밀어서 부력이라는 게 작용해. 힘이 작용하면 움직여야죠. 왜 안 움직이나요? 정지를 유지하려면 뭐가 돼야 돼? 합력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래서 부력하고 뭐가 지금 같은 상황이야? 중력이 어떻게 된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네요. 그쵸? 부력하고 중력이 어떤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력이 0입니다. 자, 그래서 합력이 0이라서 물체는 둥둥 떠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부력에 대해서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키메데스야. 아르키메데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책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는 사람? 아르키메데스가 뭘 했던 사람인지 혹시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없니? 과학에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었으면 그걸 본 적이 있었을 텐데 책들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되게 신기해. 요즘에 애들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읽거든? 책 속에서 되게 책을 너무 많이 읽어. 우리 때보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건 별로 없어. 우리 때보다. 왜? 우리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여러 번 읽고 그걸 좀 많이 반복하려고 했거든? 근데 니들 때는 너무 책들이 이제 많이 사주고 많이 보게 하니까 책은 많이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스토리를 얘기해 보려고 해보고 자꾸 그래야지만 발전이 있는 거지. 자,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라는 단어를 말했던 사람인데 유레카가 어떻게 해서 나온 단어냐면 오늘 진도를 이것 때문에 별로 못 나가겠네. 옛날 이제 그 아르키메데스가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야. 몇천 년 전 사람이야. 거의 1000년이 훨씬 더 넘는 사람이야. 2000년 정도 된 사람이거든? 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왕한테 왕관을 썼는데, 왕관이 좀 이게 순금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순금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이 좀 들었어. 얘가 좀 양아치란 소문도 있고, 왕관을 제작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과학자 겸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한테, 야, 이거 순금인지 아닌지, 부시지 않고 판가름해. 부시지 않고 얘가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해봐. 왕이 명령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지. 안 그럼 죽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했겠지. 뭘 해. 니들도 고민하고 있잖아. 고민했겠지. 이게 순금으로 돼 있는 왕관인지 아니면 납 같은 것들을 섞어서 안쪽은 납이고 바깥에 도금해가지고 만든 왕관인지 아니면 합금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좀 싶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았어. 그러다가 그 당시 목욕탕이 유행을 해서 이 사람은 고민이 많을 때 목욕탕에 갔어. 그날도 고민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이거 대답 못하면 나는 망신살이 뻗치고 혹시 뭐 왕이 형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괜히 이유도 없이 형벌을 내려 지가 명령해놓고 형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고민이 많을 때 목욕탕에 가니까 목욕탕에 딱 갔는데 욕조에 물이 가득히 차여져 있었는데 누군가 쑥 들어갔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가득 찬 욕조에 사람이 뚝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물이 넘치겠죠.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 물이 넘쳐요. 그 모습을 보고 새로운 거, 멋진 것을 발견했어라는 표현으로 유레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욕조에 넘친 물을 보고. 왜 그거 보고 유레카라고 말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나 이제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판결할 수 있겠어. 그 모습을 보고. 미친 천재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실험을 했어.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순금 덩어리하고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무슨 덩어리하고 순금하고 똑같은 질량을 가진 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질량이야. 둘 다 뭐 2kg, 뭐 1kg이라고 하자. 둘 다 1kg이야. 근데 선생님 그림 똑같이 그려서 다르게 그렸어. 다르게 그렸지. 이건 금이고 얘는 뭐야? 납이야. 응?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바깥에 수조를 설치를 하고 바깥에 뭘 설치를 하고? 수조 설치했어. 안쪽에도 수조를 설치한 다음에 안쪽 수조에다가만은 뭐 했어? 물을 가득 채웠어. 그리고 순금 덩어리 1kg을 넣어보고 납 몇 kg을 넣어봤어? 1kg을 넣어봤어. 누구보다 무거우니까 물보다 무거우니까 둘 다 어떻게 됐겠니? 가라앉았겠지. 그럼 넘친 물은 금이 많아, 납이 많아? 납이 더 많겠지. 부피가 큰 쪽이 더 많이 넘칠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얘는 부피가 10리터였다면 부피가 얘는 12리터 정도였대. 그러면 쑥 집어넣으면 몇 리터의 물이 넘쳐? 그러면 10리터의 물이 넘치는 거고, 이 부피만큼 넘치는 거니까 얘는 몇 밀리리터가 넘쳐? 12리터가 넘치더래. 근데 질량은 둘이 어떻게 되더래? 같더래. 그래서 왕한테 부탁했어. 왕이시여, 당신의 왕관의 질량을 측정을 해야지만 이것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관의 질량을 측정을 해보니까 1kg이더래. 다시 몇 kg이더래? 1kg이더래. 순금 덩어리 1kg하고 딱 비교해놓고 아까 전엔 누구하고 누굴 실험해봤어? 금하고 납을 집어넣어서 실험을 해봤지? 왕관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왕관도 총 부피가 몇 밀리리터야? 왕관 몰라? 쑥 집어넣었더니만 아까 몇 밀리리터 넘쳤어? 10밀리리터 넘쳤어. 왕관 집어넣으니까 몇 밀리리터 넘치더래? 12밀리리터 넘치더래. 순금이었으면 몇 밀리리터 넘쳐야 돼? 10리터가 넘쳐야 되지. 10리터가 넘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2리터가 넘쳤대. 왕이시여, 이것은 내 안쪽이 전부 다 나무로 되어 있사옵니다. 그걸 발견하고 왕관을 제작한 사람 어떻게 됐을까? 죽였어. 감히 왕에게. 대신 어쨌든 아르키메데스는 대단한 과학자가 된 거지. 야, 이런 재밌는 얘기를 왜 안 읽어봐? 어디선가는 한 번은 읽었을 텐데. 재미 하나도 없다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니들은 그냥 엄마가 책 읽으라고 하니까 책 읽고. 재미를 느끼려고 해야지, 책을 읽으면서.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질 종류마다 부피가 좀 같은 질량이라고 하도 부피가 다르구나. 이걸 가지고 했는데, 이때 부력이라는 것도 확장 해석해서 이 사람이 부력이라는 것도 찾게 돼요. 다시 뭐 찾게 돼요? 부력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꽉 채워진 물을 가지고 뭘 가지고 실험했다고?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 배를 가지고 실험을 해. 그런데 배가 질량이 좀 달라. 다시 배가 어떻다고? 질량이 달라. 같은 쇠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배를 갖다가 띄웠는데 1kg짜리 배를 띄워봤고 배 위에다가 상자를 올려서 배 위에다가 뭘 올려서? 상자들을 올려서 몇 킬로그램을 만들었어? 2kg을 만들었어. 누가 더 깊숙이 들어가 있니? 1kg이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 2kg이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 2kg이 더 깊숙이 들어가. 그러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얘를 실험을 했잖아? 그럼 무슨 물이 생겼어? 넘친 물이 생겼잖아.
넘친 물이 생겼어. 넘친 물의 무게를 보니까 1kg은 몇 뉴턴이야? 9. 몇 뉴턴이야? 8뉴턴이지. 넘친 물도 무게를 재보니까, 넘친 물의 무게를 재보니까 몇 뉴턴이더래? 9.8뉴턴이더래. 다시 몇 뉴턴이더래? 9.8뉴턴이더래. 그러면 얘도 실험을 했지. 얘도 넘친 물을 측정을 하니까 넘친 물이 2배가 됐어. 그럼 몇 뉴턴이 된 거야? 19.6뉴턴, 2kg 질량에 해당되는 물이 넘치더래. 그러면 얘 무게가 9.8뉴턴이면 부력은 몇 뉴턴이어야 되는데? 9몇 뉴턴이어야 되는데? 8뉴턴이어야 되는데 얘랑 얘가 어떻게 되는 걸 찾았어? 같고 나온. 부력은 넘친 물의 무게랑 어떻다? 같다라는 걸 찾게 돼. 다시 아르키메데스는 뭘 찾게 된다고? 넘친 물의 무게가 뭐랑 똑같다는 걸 찾게 된다고? 부력이랑 어떻다는 걸 찾게 돼? 같다는 걸 찾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부력 정의를 이제 좀 한번 해봅시다. 부력 정의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압축할 수 있어요. 액체가 사실은 기체도 부력이 작용하거든요. 유체, 기체나 액체를 뭐라고 해? 기체나 액체를 다 뭐라고 합니까? 유체라고 합니다. 흐를 수 있는 물체라서 유체라고 합니다. 유체가 물체를 떠오르게 하려는 힘. 이라는 표현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정의일 거고요. 이 표현보다는 선생님은 그냥 접촉된 물체가 서로를 뭐 한다고? 미는 힘도 더 나은 것 같아서 유체가 물체를 미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유체가 물체를 미는 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 중력의 반대 방향. 다시 어떤 방향? 중력의 반대 방향. 그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이니까 지구 중심이 어떤 방향? 반대 방향. 방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더래요. 세 번째, 크기는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 지금 계속 방향, 크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방향, 크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기 어떻게 나타날까요? 크기는 합력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좋아. 다시 뭘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좋아? 합력, 정지면 합력이 몇이니까? 0이니까 부력 얘기할 때 정지만 나와요. 알겠어요? 마찰력은 운동하는 경우도 나왔지만 부력 얘기할 때 뭐만 나온다고? 정지하는 상황만 나옵니다. 정지할 때 합력이 몇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부력 찾으면 돼?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합력을 이용해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뭘 이용해서? 합력이 이퀄 0이면 뭐라고? 정지인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어요? 부력 크기 구하는 공식보다는. 근데 아르키메데스는 뭐라고 했어요? 넘친 액체의 무게, 넘친 물의 무게와랑 어떻다고 했어? 같다라고 했어. 근데 얘랑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자, 넘친 물의 무게는 어떤 부피에 해당하는, 어떤 부피야 이거? 물속에 잠긴 부피, 가라앉은 부피, 잠긴 부피, 잠겨있는 부피라고 표현하거든? 응? 잠긴 부피의 액체의 무게, 잠긴 부피 물의 무게랑 어떻게 돼? 같게 돼 있습니다. 다시, 잠긴 부피를 여기에다 물을 채우면 요 물의 양하고 넘친 물하고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다시 말이 좀 어렵죠? 잘 따라와봐. 요 노란색 부피하고 빨간색 부피가 어떻다고? 같다는 뜻이야. 잠긴 부피, 넘친 물의 부피 똑같다고. 알겠나요? 그래서 잠긴 부피 물의 무게랑 똑같다고요. 알겠어요? 잠긴 부피에 해당되는 잠긴 부피의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물의 무게야.
알겠어요?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물이 무게야. 잠긴 부피, 물의 무게. 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어렵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꼭. 알겠어요? 표현이 어렵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친 물의 무게, 잠긴 부피 물의 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이런 실험을 할 때, 자, 이런 실험을 할 때 쓸 수 있는 부력 크기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용수철 저울이야. 천정에 물체를 매달았어. A라는 물체를 천정에서 매달았더니만 10N이 나타났대. 다시 몇 N 나타났대? 10N 나타났대. 그러면 이 물체가 액체 밖에서의, 다시 물 밖에서의 물체의 무게야. 다시 물체 밖에서의 액체, 그러니까 물 밖에서의 물체의 무게야. 그러면 얘 중력도 몇 뉴턴이 있었던 거고 10뉴턴이 있었던 거고 탄성력도 몇 뉴턴이 있었던 거야? 10뉴턴이 있었던 거야. 자, 탄성력을 측정하는 장비야. 탄성력이 지금 측정이 되는 건데 잘 봐.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잠기게 해놨어. 바닥에 닿았어, 안 닿았어? 안 닿았지. 바닥에 안 닿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얘가 만약에 6뉴턴이라고 측정이 됐어. 다시 몇 뉴턴으로 측정됐어? 6뉴턴이 측정됐어. 근데 이 물체의 무게는 몇 뉴턴이야? 몇 뉴턴이야? 10뉴턴이지. 잘 들어. 이 6뉴턴은 탄성력이랑 똑같아서 위쪽으로 몇 뉴턴이라고 써줄 거야? 6뉴턴이라고 써줄 거야. 근데 이게 정지잖아. 정지이려면 위쪽으로 하나 힘이 더 있어야 되는데 몇 뉴턴이 더 있어야 되니? 4뉴턴. 이거 부력이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력이 0이어서 정지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부력을 찾는데 합력을 이용하셔야 돼요. 다시 뭘 이용하셔야 돼요? 합력을 이용해서 부력을 찾는 방식을 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 밖에서의 물체의 무게에서 이거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 속에 잠겼을 때의 무게. 빼준 만큼이 뭐라고? 부력이다.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식은 물 밖에서 물체의 무게는 무게에서 뭘 빼준 것만큼이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빼준 것만큼이 부력이다라는 식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딱 요 상황에서만 쓸 수 있어. 딱 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땅바닥에 닿아 있으면 이런 경우도 존재하는데 물속에 땅이 닿아 있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힘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왜 힘이 많이 나타나면 중력 있죠.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력이 있어요. 또 위로 당겨지려는 무슨力도 존재해요? 탄성력도 존재해요. 힘이 하나 더 있는데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까지 존재합니다. 다시 누가 물체를 미는 힘까지 존재해요?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까지 존재해요. 따라서 중력 안쪽에서의 무게에서 얘를 빼준 것만큼이 부력이다가 성립하지 않아. 얘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은 정확한 식이야?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이해가 되면 되게 똑똑한 친구고요. 이해가 안 되면 이거 개별적으로라도 선생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힘이 몇 개만 작용하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3개만 작용하는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4, 5개 막 다 여러 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는 식이라고 이거는. 자, 그래서 부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력, 떠오르게 하는 힘이고 물체를 미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을 작용하고 크기는 합력이 0인 걸 이용을 해서 부력을 찾아주는 게 좋다. 넘친 물의 무게랑 잠긴 물의 무게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하나, 이 두 번째 내용으로 문제 하나 볼게. 자, 같은 물체를
같은 물체를 한 번은 요만큼, 아니, 같은 물체 아니어도 돼. 같은 부피의 물체야. 다시 어떤 물체야? 같은 부피의 물체야. 한 번은 요만큼, 한 번은 바닥에 닿았어. 전부 부피가 똑같아. 그치?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상관은 없는데 부피는 다 똑같대. 다시 뭐가 똑같다고? 부피는 다 똑같대. 부력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ABCG 부력 크기를 비교하세요. 그러면 이걸로 푸는 거야. 잠긴 부피가 얘는 절반만큼 잠겼어. 뭐 1리터 잠겼어. 얘는 몇 리터 잠겼어? 2리터 잠겼어. 얘는 몇 리터 잠겼어? 2리터 잠겼어. 그러면 이 잠긴 부피가 곧 부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잠겨있는 부피가 곧 뭐라고? 부력의 크기 비율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력이 10N이면 얘는 부력이 20N, 얘도 부력이 20N. 땅바닥에 닿아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긴 부피가 뭘 결정을 해? 부력을 결정한다. 잠긴 부피가 뭘 결정을 한다? 부력을 결정한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잠긴 부피 크기가 뭘 결정하는 거야? 부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잠긴 부피가 부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부력의 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책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프린트를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프린트를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이 페이지 맨 밑에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야 돼. 못 넘겼는데 25번 액체와 기체와 같이 흐를 수 있는 물체를 유체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유체. 그래서 대학 때는 뭐 유체역학이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흐를 수 있는 물체. 자, 아르키메데스는 같은 질량이 금과 납의 뭐가 달라요? 부피가 다름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같은 질량 1kg일 때 금이 만약에 10리터면 뭐 납은 몇 리터 정도 된다고? 12리터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했었죠. 부피가 다름을 알았기 때문에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같은 질량의 순금과 불순물이 납이 섞인 왕관을 넣었을 때 왕관이 물이 더 많이 넘치는 것을 발견하여 왕관은 순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27번 아르키메데스 가득 채운 물속에 는이라는 말이 빠졌네. 아르키메데스는 가득 채운 물속에 물체를 넣고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 넘친 물의 무게는 무슨 역과 같다는 걸 알겠다고? 부력하고 같다. 자, 물속의 물체가 바닥에 닿지 않았을 때 부력의 크기를 구하는 식이다. 물 밖에서의 무게. 1번은 뭐가 들어간다고? 물 밖에서의 물체의 무게. 물 밖에서의 무게라고 하셔도 되고, 물 밖에서의 물체의 무게. 그래서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 빼준 만큼이 뭐다? 부력이다. 이런 식도 만들 수 있고요. 물 속에 잠겨있는 모든 상황에서 부력 크기 구하는 식이야. 잠긴 부피만큼의 물체의 무게. 아니다. 쏘리. 잘못 얘기했어. 29번의 1번은 잠긴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물이야. 물체가 아니라 물이야, 물. 물체의 무게가 아니야.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물체의 무게가 아니라 물의 무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잠긴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자, 30번. 물체가 유체 속에 있으면 부력을 받아, 안 받아? 부력을 받는 거죠. 왜 안 받아? 받아야지. 부력의 방향은 항상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아요. 항상 들어갔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력 크기는 질량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고요. 뭐하고 상관이 있어? 잠긴 부피하고 상관이 있다고. 넘친 부피하고 잠긴 부피하고 상관이 있어요. 알겠어요? 물체의 질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라. 1kg짜리 추를 하나 집어넣어 볼게. 1kg짜리 쇠로 만든 추. 1kg으로 만든 배. 내부는 비어 있겠지. 내부는 뭐 있겠어? 비어 있을 거야. 알겠어요? 아니다.
1kg 말고 10kg이라고 하자. 다시 몇 kg이라고 하자고? 10kg이라고 하자. 아.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아니다. 똑같이 1kg 잡을게. 다시 똑같이 몇 kg 잡을게? 1kg 잡을게. 1kg 잡을게요. 얘를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어 볼게. 추를 물속에 집어넣어 보자. 추를 물속에 집어넣어 보자. 1kg이면 9.8N이지. 다시 몇 N이야? 합력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전부 다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합력으로 이해를 안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부력은 만약에 부력이 4.9N이라고 치자. 부력이 몇 N이야? 4.9N이야. 그러면 바닥에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몇 N 있어야 돼? 4. 몇 N 있어야지 합력이 0이야? 4.9N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잘 봐. 배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배도 몇 kg이라고 했어? 1kg이니까 몇 N이야? 9. 몇 N이야? 8N이지. 정지하려면 부력 몇 N 있어야 돼? 9. 몇 N 있어야 돼? 8N 있어야 되겠지. 그럼 질량은 둘 다 몇 kg으로 똑같지만 1kg으로 똑같지만 바닥에 닿아 있으면 부력이 몇 N이야? 4. 몇 N이고 9N이 돼버렸는데 얘는 부력이 몇 N이야? 9.8N. 그쵸? 그러면 부력은 물체의 질량과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질량이었으면 부력도 똑같아야 되는 게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쵸? 질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 영상 잘 보시고 상상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예를 뭘로 들었어요? 둘 다 1kg이지만 바닥에 나온 거랑 떠 있는 경우랑 부력이 똑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알겠어요? 자,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튜브를 안고 있으면 튜브 없이 물속에 있을 때보다 잠긴 부피가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튜브를 안고 있으면, 야,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쇳덩어리 하나 있는 거랑 배로 1kg 있는 경우랑, 잠긴 부피가 아까 전에는 얘 집어넣었을 때 잠긴 부피가 4.9만큼이라고 하면 잠긴 부피가 몇 만큼이라고 하면 4.9라고 하면 얘는 잠긴 부피가 몇이 돼버리는 거야? 9. 몇이 돼버리는 거야? 8이 돼버리는 거야. 잠긴 부피가 달라. 얘랑 뭐가 달라지니? 둘 다 1kg이지만 부피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다시 뭐가 됐어? 물체의 부피가 커졌지. 튜브를 잡으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다시 뭐가 커지는 거예요? 부피. 어떤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잠긴 부피가 커집니다. 다시 튜브를 안고 있으면 무슨 부피가 커져요? 잠겨있는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부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을 위로 뜰 수 있어. 다시 튜브를 안고 있으면 잠긴 부피가 어떻게 돼서 커져서 부력이 커진다. 이렇게 적어놔. 다시 튜브를 안고 있으면 잠긴 부피가 어떻게 돼서 커져서 잠긴 부피가 커져가지고 부력이 커지는 거야. 부력이 커진다 이렇게 써주세요. 다시 튜브를 안고 있으면 무슨 부피가 커진다고? 잠긴 부피가 증가해요. 그럼 부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부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뜰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뜨고 싶어? 뭘 안고 있어? 튜브같이 질량은 작고 부피가 큰 걸 안고 있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튜브가 아니더라도 물속에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응? 너희도 구명조끼 왜 입어? 질량은 작은데 부피가 어떤 거? 큰 거를 사용을 하죠. 그쵸? 그러면 잠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져서 부력이 어떻게 돼요? 커집니다. 그래서 둥둥 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잠긴 부피가 늘어나서 부력이 커진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물속에 잠겨 깊숙이 들어가는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증가한다. 다 잠겨있는 상태에서는 잠긴 부피가 증가해 변하지 않아? 뭔 소리야? 여기 봐봐. 상황을 인지를 해야 돼. 이 말은 추를 하나 놔뒀으면 추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어떻게 돼? 무거워서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는 동안 부력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 잠겨있는 상태에서. 잠겨있는 부피가 뭘 결정을 한다고? 부력을 결정한다고. 잠겨있는 부피가 뭘 결정한다고? 부력을 결정한다고. 그럼 잠긴 부피가 1리터래. 여기도 계속 몇 리터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따라서 물속에 잠겨서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물체의 부력은 증가하지 않고 뭐예요? 일정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왜? 잠긴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적어두세요. 잠긴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잠긴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전부 다 그냥 푸는 게 아니라요. 상상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실험 상상이든 상황 상상이든 상상을 동원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상을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쉽게 느껴지는데 상상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나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러 오세요. 선생님, 저 좀 어려워서 상황을 같이 설명 좀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알겠죠? 시간을 맞춰서 보충 나오라는 얘기. 보충을 스스로 신청할 줄 알아야 돼. 잘 못하겠으면. 자, 물속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크다. 네, 맞죠. 6번은 맞아요.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번도 풀어볼게. 마찰력 방향은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동하고 있다고 써있죠? 그러면 운동의 어떤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F.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지구 중심이니까 C. 거기 기호를 쓰면 되는 거죠. 자, 32번. 대부분 접촉된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미는 힘이 작용한다. 이때 물체를 바닥면에 수직으로 미는 힘을 뭐라고 아까 전에 했을까?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밖의 힘들, 전기를 띠는 물체들끼리 서로 당기거나 미는 힘을 무슨力이라고 할 것 같아? 전기력이라고 해. 자석의 성질, 즉 자석의 성질을 자성이라고 해. 자성을 띠는 두 물체 사이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요?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을 해석할 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힘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힘의 방향과 힘 크기를 화살표와 같이 함께 나타내야 돼. 그리고 합력이 몇이 됨을 0임을 이용해서 정확한 힘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를 선생님이 지금 다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재는 지금 나갈 수가 없었네. 그쵸? 테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 오늘 배운 내용들만 중력까지 볼 시간이 없어. 알겠죠? 중력은 집에서 다시 공부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다 프린트 테스트 볼 거야. 알겠나요? 이거 빠삭하게 공부해 오는 게 숙제야. 알겠어요? 자, 몇 번부터 우리 지금 나눠준 프린트 몇 번부터 지금 공부를 해봐. 14번부터 34번까지 빠르게 외워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테스트는 10분 있다가 요거 그대로 볼게. 알겠죠? 오늘 배운 내용 오늘 테스트 본다고. 알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 오늘 테스트 볼 거고 10분만 줄게. 오늘 배운 내용이라서 10분 주고 테스트 한번 봐보자.